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내란 사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윤석열 재판이 열렸고요. 오늘은 내란 사건에 가장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담을 했던 육군의 각 사령관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내란 사건 재판을 보면은 다들 답답해 하십니다. 어떻게 내란을 일으킨 이 내란의 주범들, 우두머리들이 속속 풀려나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 전에는 윤석열이 풀려나더니 이번에는 김용현이 풀려나고요. 내일 모레쯤이면 이 사령관들도 모두 풀려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거 이대로 놔둬도 되나 하는 생각이 참 들게 되는데요. 자, 우선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현장을 다녀온 강지호 기자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진짜 이제 말이야 뭐야 싶은데 풀려나는 거 맞아요? 네, 이게 김용현과 똑같이 풀려난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자료 뭐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얘네들도 구속 기간이 다 끝났다면서요? 네, 이제 1심 같은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만 이제 구속이 가능한데 아마 기간이 다가와가지고 검찰이 풀어준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들은 뭐 상관없다. 뭐 재판부가 풀어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만 법원 입장에서는 아니 검찰이 무슨 재기소를 하든지 추가 기소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급해 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란 사건 재판관 사령관들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추가 구속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풀려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사를 읽어보면 이거 기간이 만료되니까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의외로 이제 먼저 추가로 풀어주기 때문에 제약을 걸 수 있으니까 검사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해야 돼요. 그렇죠. 추가 기소를 해서 다시 그거를 구속을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풀어줬다라는 거죠. 사실 박근혜만 해도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참 체포가 돼가지고 구속 기소가 됐지만 중간에 새로운 의혹들을 뭐 헌인마을 뭐 의혹이라든지 옷 관련된 특활비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추가 영장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사건은 재판이 빨리 끝나요. 그래서 징역 2년이 먼저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쭉 붙잡아둔 상태에서 계속 다음 재판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윤석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 검찰이 마음만 있었으면 뭐 다른 사건으로도 충분히 구속이 가능했고, 근데 사령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지금 뭐 군 블랙리스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문상호하고 여인영은 붙잡아 둘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사실 문제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6개월이 지나면 당연히 석방해 줘야 되는데 그나마 미리 석방해 주면서 뭐 여러 가지 제약을 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저도 이제 기사를 쭉 많이 읽었는데 추가 기소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거의 뉴스 기사에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특히 이화영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내용만 다르게 해서 재판 지금 2개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지금 결과가 나왔고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1심을 진행 중인데 상당히 비교가 된다. 그 재판 진행 상황과. 그러니까 당장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재판 구속 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무려 2년 가까이 붙잡혀 있었어요. 2년 넘게 붙잡혀 있었고 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구속 연장이 끝날 때쯤에 1심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참 참 그래서 아직까지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 내란 사건 이 사령관들이 풀려난다는 얘기 말고도 재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나요? 네, 오늘은 피고인으로 여인영이 나왔고요. 증인으로 네. 구민의 방첩
수사 조정 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구민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년도 12월 3일 그리고 4일간에 방첩 수사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술을 했는데요. 당시에 김대우 단장, 그러니까 단장실에서 4명이 모여가지고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인형한테. 14명의 체포조를 구성을 해서 잡아와라. 14명을 잡아와라. 체포조를 구성해서. 그렇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방첩사령관실에서 그렇죠. 진행이 됐다. 진행이 됐습니다. 김대우하고 이재학 실장, 구민의 최석일 소령 이렇게 4명에서 이제 단장실에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내려가서 1층에 내려가서 나머지 구성원들 체포 직접 해야 되는 팀장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팀장들한테 내려가가지고 1조부터 14조로 이제 나눠가지고 첫 번째 너는 이재명, 두 번째 너는 한동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주요 재판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황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지시를 어떻게 받았다. 예. 그리고 그 지시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움직였다까지 다 나왔다는 건데 그럼 내용을 보면 그런 아니에요. 여인형한테 14명을 잡아와라. 체포조 꾸려라. 지시를 받고 나가가지고 팀장도 불러와서 야 너는 누구? 너는 이재명, 너는 한동훈, 너는 우상호, 너는 김민석 이렇게 나눠줬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럼 이미 실행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네요? 실행이 들어갔다 볼 수도 있겠네. 그래서 실제로 합수부가 구성된 걸로 본인은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합수부가 구성된 걸로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수부의 구성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과 본인이 인식한 것과 약간 상이될 수 있으나 실제로 지시가 내려왔으므로 우리는 합수부가 이미 구성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네. 그렇죠. 이거는 이러면 내란의 기수가 됩니다. 네. 내란의 기수는 뭐냐면 보통 기수는 범죄가 성공했다를 기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가 실패했다 그러면 미수라 그러잖아. 근데 미수도 했는데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시행을 했는데 안 된 경우와 실행을 아예 하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실행에 착수가 없었던 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실패한 경우도 처음부터 불가능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요인이 있어서 불가능하게 된 건지 이거 다 구분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미 실행이 된 거예요. 다만 결과적으로 정권을 탈취를 못했기 때문에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란은 목표 달성과 상관없이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바로 기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인형은 이러면 사형이에요. 합수반을 구성했다고? 와. 이제 구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나 이 당시에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본인은 이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치. 이미 이제 계엄은 선포됐고 합수단까지 꾸려졌고 뭐 우리가 잡으러 가는 거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다. 매뉴얼대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본인도 이게 합당하긴 하지만 체포조를 딱 봤었을 때 유력 정치인이잖아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런 분들이니까 이게 분명히 정치적인 사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도 되나 마나 이렇게 고민을 했던 모양이군요. 예, 왜냐하면 체포를 할 때 체포 사유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체포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잡아와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타당한 이유보다는 그냥 정치적인 이유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했지만 우선 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명령이 내려왔으니 그렇죠. 자기는 출동을 했다. 야 이거 참 두 가지다. 그렇죠. 애매한 이 선을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잘못했다면은 윤석열이가 잘못한 거다. 라고 가는 거네. 그렇죠. 이게 그 내란이 잘못된 거 같은데 이제 와서 보니. 하지만 당시 나는 이게 잘못됐다 생각을 못 했고 만약에 이게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 윤석열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야. 딱 요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 당시의 인식과 지금의 인식은 다르니까요. 야, 참.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뭐 좋아요. 뭐, 일선의 군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딱 국회에 도착을 했잖아요. 차량 탑승에서 안 내린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당한 명령이 내려왔고 그래서 잡으러 갔는데 차에서 안 내렸다. 예. 왜 안 내렸대요? 이 1조의 신동골 소령이었는데 이재명 체포조 담당이었습니다. 음.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또 시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리고 그 당시에 시민들의 그 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 그러면 시민과 충돌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 이거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본인도 인식은 하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혼자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 보니까 차량에서 내리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단 내에 있는 단장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회의를 해가지고 내리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라고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당한 거라서 출동을 했는데 그렇죠. 가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야, 이놈들 이거 야, 이 사람들 되게 줄타기를 좀 했네요. 예. 글쎄, 좋아요. 근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결국 내란이 실패를 한 거는 또 한편으로 맞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다. 그렇죠. 이대로 가면은 시민들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내용상 이거 왜 정치인들 잡아오라 그러지? 혐의도 없이. 그래서 아리까리 해서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했었다. 네. 그 사람들 입장은 이해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 안 내리고 그걸 뭐 했대 이 사람들? 안 내리고 그냥 우선 상황을 주시를 했다가 이후에 이 계엄 상황이 해제가 되고 이후에 이제 방첩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당시에 되게 중요한 증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현이 여인영한테, 그러니까 여인영이 그리고 김대우한테, 그리고 김대우가 말해가지고 나머지 그 구성원들한테 메모를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체포자 14명에 대한. 근데 그게 전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증거인멸이네. 근데 누가 봐도 이거 증거 인멸이잖아요. 네. 수많은 사람이 그걸 받아서 적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추후에 본인들이 다 전화를 돌려서 야, 당시에 체포조 누구였지? 야, 첫 번째 팀장, 두 번째 팀장 이야기를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14인을 재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종의 지시를 해놓고 그에 대한 메모를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메모 남긴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김대우도 메모를 남겼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 구민회 같은 경우도 메모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근데 그러냐면 잊어버렸다. 근데 그건 잊어버리고 그 상황이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재구성을 해서 14명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지시가 있었던가 입을 폐기하라고 맞추거나 누가 폐기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죠. 추측이 폐기하라고 되는데 누가 이제 시켰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돌았다고 해요. 밤쪽사 내에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파기하라 없애라는 그렇지.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랬겠지. 그래야지 자기들 솔직히 말하자면 거기 가담한 사람도 다 내란 공범이에요. 그렇죠. 가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냐, 주요 업무 종사냐, 부하 수행죄냐 이 차이가 있을 뿐 내란 공범인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그의 경우에 부하 수행죄도 징역 10년 이상 나오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슬그머니 이제 야 없애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예, 아마 그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네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이 팀장 14명이 일제히 다 잊어먹을 수가 없잖아. 일제 잊어버릴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왜 이걸 잊어버렸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시에는 그러한 증거들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사람이 그 체포조에 대해서 적었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뭔 그러니까 소리야? 메모가 남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계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포조였는데 그게 왜 안 중요해? 그게 왜 안 중요해? 가장 중요한 걸 알고서 없앴다라고 보는 게 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야, 아무튼 이분 김대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 구민회 구민회가 이런 말을 했다고? 예, 맞습니다. 야, 이제 중령이면 이제 꽤 고위 장교인데 그렇죠. 참 이렇게 또 빠져나가려고 참 꼼수를 쓰네요. 예, 좋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또 증인을 나왔네. 구민회 외에 또 나온 사람 있나요? 오늘은 구민회만 이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새로운 내용은 오늘 앞단에서 했었던 얘기가 그
김용현이 그 풀려났잖아요. 네. 그래서 계엄 사령관들이 풀려나는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한 가지 더 새로 나온 것이 군사법원에서 특검에 이첩 시 일반 법원으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현재 특검이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특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다든지 특검에서 이 사건 공소를 받을 경우에 일반 법원으로 넘어간다. 지금 현재 사령관들은 다 군사법원인데 그렇죠.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네. 그치. 특검법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번 특검법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으로 하게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게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가면 형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일반 범죄보다 군 범죄, 군 형법이 좀 세요. 네. 그래서 군에서 똑같은 범죄인데 군에서 처벌받으면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군 형법에 그 양형 처벌 기준이 훨씬 세요. 그러니까 군에서 재판 받으면은 그 양형이 좀 무겁다라고 하는 건데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더라도 양형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법원이 아닐 뿐 군형법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글쎄 군형법을 적용 안 해서 조금 좀 싸게 받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보면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여. 어쨌거나 군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군형법이 양형이 세서 일반 그 형사범보다 군내에서의 형사범이 훨씬 강하게 처벌받는 네. 거기 때문에 일단 일반 법원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처벌이 약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크게 또 사람들이 걱정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야, 이거 일반 법원 가면 중앙지법으로 가서 직연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고민들도 많더라고요. 시청자분들. 그게 치명적이겠네요. 그게 치명적입니다. 뭐 이미 동일한 사건을 한 재판부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도 같이 가는 게 소송으로서는 훨씬 경제적이다. 소송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현한테 몽땅 갈 수는 있겠네요. 네. 아유, 큰일 났네, 그럼 이거. 지기현이 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지기현이, 이거 뭐 내쫓을 수도 없고, 진짜 골 때리네요. 이게, 지기현을, 이게 지가 안 물러나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좀 탄핵하기도 좀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기현을 교체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결국에 지금 지기현이 뭐 룸살롱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버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조희대가 지키고 있으라고 오더를 주기 때문에 왜 하필 계속 지기현한테 맡기느냐. 윤석열을 최종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재판을 유야무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현재로서는 지기현밖에 없어요. 어느 법원에도 지기현처럼 이렇게 황당한 짓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되게 뻔뻔스럽잖아요. 윤석열 풀어주는 과정을 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도 풀어주고 김용현도 풀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또 풀려갈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기현이가 제일 문제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군사법원에서 지금 지연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을 좀 하긴 해야겠네요. 네.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또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좀 뭐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오늘 그러니까 구민회 네. 중령, 이 사람이 이제 주로 많은 주장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제 체포자와 관련된 진술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체포자와 관련된 증언이 나왔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 체포조와 관련된 증언이 나왔었고, 이 체포조와 관련돼 가지고 이 경찰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눴었던 그런 내역들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합수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100명을 요청을 했었고, 이제 국방부 측에서 100명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 구성원들이 100명씩 오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0명씩 왔어요. 그래서 이 경찰과 실제로 만나지도 못해가지고 실제로 본인들은 이 행동하지 않았다. 뭐 이러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에서 물어보는 게 뭐가 있었냐면, 야, 정론 같은 경우에는 이 인원들이 별로 많았기 때문에 차량 밖으로 안 나온 거 아니냐.
수소 충정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구성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음. 이제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질이라든지 그리고 국회 내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몰려 있든 야, 이 분위기가 영 아닌 거야. 네. 그 분위기를 까고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고 한 거지.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자, 그러니까 구민회가 결국에는 오늘도 보면은 여러 사령관들을 이제 마지막에 골로 보낸 거네요. 그렇죠. 근데 골로 보냈는데 풀려나는 게 문제네. 좀 풀려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 사건이 앞으로 특검에서 계속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지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예. 그럼 이제 직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이제 법원이 바뀌면 이제 재판부 뭐 투첨을 통해 가지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죠. 아마 재판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직위원한테 갈 확률이 꽤나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대법원장이었으면 아마 직위원한테 안 보냈을 거예요. 근데 조희대는 지금 일부러라도 지금 직위원한테 보내려고 할 겁니다. 제가 전에 공개했던 자료 중에 뭐 신진우하고 조희대하고 특수관계다라는 걸 공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위원은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직접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직위원도 지금 사실 좀 한직을 전전하다가 그래서 지방까지 내려갔다가 그나마 괜찮은 이 중앙지법으로 올라온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희대가 꽂아준 사람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재판을 맡긴 거고. 그래서 지금 직위원이 이제 3년 차 들어갔나요? 네, 이제 내년 2월이 되면 3년을 꽉 채우죠. 네, 이제 3년 차로 이제 진행 중이고 한데 이제 통상적으로 2년마다 원래 재판부가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란 재판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 통상적으로 한 2년, 3년 하다가 갈 것인지 아니면 1년 더 늘려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꾸준히 체킹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하면 내년 2월쯤에 지기현 판사가 다른 재판부로 가든가 다른 법원으로 가야 돼요. 그게 원래대로 통상적이죠. 보통 2년인데 그나마 이 사람은 좀 오래 끌어가지고 3년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에 인사 발령 날 가능성도 사실 배제는 못 해요. 그 주진우 판사가 전에 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을 맡으면서 4년 가까이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위원 판사도 그럴 확률이 꽤 있을까요? 이거는 예. 솔직히 말하자면 예. 그 조희대 대법원장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냥 대법원장 마음대로다. 어찌 될지 몰라요. 예. 봐야 알아요. 그러면 제일 답답한 겁니다. 이 사건에 이런 상황에서 제일 유일한 해법은 사실은 특별재판부예요. 특별재판부. 예, 이게 김민석 의원이 잠시 얘기를 하셨는데 내란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중대한 국사범이 생기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판사를 새로 임용한다든지 아니면 현직 판사들 중에서 특별한 인물을 따로 뽑아내서 재판부를 구성하든지 하여튼 간에 새롭게 별도의 특별재판부도 구성하기도 해요. 옛날에 그러고 보니 특별재판부가 하나 사례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특별재판부는 반민특위 때 만들어진 재판부가. 7.18 청산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19 때, 3.15 부정선거의 그 주범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본격적인 특별재판부는 5.16 이후에, 그러니까 군사혁명재판소라고 그래서 그때. 예. 그러니까 그게 특별재판소로 등장한 게 있는데, 그 외에, 특별재판부가 한 개 더 있기는 해요. 뭐냐면, 지금, 이번에도 지금 SK가 개인정보 탈취대가 쌩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싸이월드 아시죠? 예, 기억나요.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태가 한번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SK가 엄청 곤욕을 치렀는데, 시민들이 소송을 냅니다. 네. 손해배상하라고. 근데 이 소송을 맡을 판사가 없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판사인데 내 정보가 만약 유출이 됐어. 나도 피해자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이 SK 재판을 맡으면 내가 내 재판하는 게 돼버리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못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싸이월드 안 한 사람이 있었을까? 거의 다 했어요. 싸이월드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가 반드시 있었어야 됐고, 그렇다면은 없는 판사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합의부 재판이라서 적어도 3명이 필요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근거리 찾아가지고 끼워 넣습니다. 그게 일종의 특별재판부죠. 다른 법원에서 데리고 오는 거야, 이제. 재판 맡을 사람이 이제 없다. 관련자가 아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의대가 일단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법원에서는 뭐 뽑을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는 뭐 그 기존에 있는 이미 현직인 판사들 중에서 끌어와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재판을 맡기는 방법, 어떤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게 하나의 방법일 거의- 수 있겠네요. 거의 유일한 방법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좀 혹시 나오나요? 특별 재판부 이런 얘기가? 우선 재판 내에서는 특별재판부에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저도 이제 특별재판부의 내용이 이제 재판부가 바뀌는 거잖아요. 특검 얘기 나오고, 특별재판부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화두로 올라가지고 좀 타오르지 않을까, 논의가. 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박주민 의원이 그 사법농단. 예, 사법농단 관련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당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번 기다려 봐야겠네요, 내용들을. 특별재판부 만드는 게 맞아요. 이거 같은 게. 특히 내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특별재판부를 꾸려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을 거고 관련법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으리라 보는데 박주민 의원이 한번 했으니까 아마 비슷한 대처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현실적으로 지기현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특별재판부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특별재판부가 편성이 되면 현재 지기현이 맡고 있는 재판도 전부 다 특별재판부가 가져가죠. 넘어갈까요? 예.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이다. 자, 요 얘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뒤이어서 계속해서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조 기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다음 재판은 언제 어디에서 있습니까? 내일은 중앙지법 조지호 재판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조지호 경찰청장. 예, 증인으로는 이제 김대우 단장. 또 나오네요. 예, 또 나옵니다. 네, 보니까 그래요. 방첩사에서 증언하러 나오는 사람들 거의 다 풀어버리네.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사실 방첩사에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진급 케이스야. 중령은 대령 들고 나가려고, 대령은 별 들고 나가려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졸지에 지금 내란 수괴가 돼버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걸 벗고 나가고 싶을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뭔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꺼내 놓으려고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가 커 보이긴 합니다. 원래 기무사니까요. 그렇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요건데 축가 막가 대신에 날 좀 풀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딜하기도 좀 편하고. 뭐 딜을 할 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고려를 심각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예. 김용현에 이어서 이제 내란 사령관들까지 몰입 풀려나고 나면 우리 국민들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 그렇죠. 아직도 12월 3일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사령관이라든지 김용현, 윤석열 이런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끄는 게 아니라 더 관심을 갖고 추후에는 다시 구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강지우 기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내일 저녁 시간에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